지금 당장 금리 공부하라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금리 움직임은 소비, 투자, 물가는 물론 국가 간 자금 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금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대체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같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보유자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을 빌린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금리는 기업 투자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금리는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함에 따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하여 물가를 내리게 합니다. 금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 자금 이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높으면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해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낮으면 더 많은 이익을 찾아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 지출을 많이 할 때 발생하는 부족액을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이런 정부 차입에 누적된 금액이 정부 채무로 집계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지출보다 많다면 재정흑자가 됩니다. 우선 재정적자가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죠. 1단계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곡선이 이동할까요? 대부자금의 공급원인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변하면 정부저축이 변화하여 대부자금 공급이 변동합니다. 물론 가계와 기업들이 빌리려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죠. 2단계로 공급 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저축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국민저축이 감소합니다. 즉,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하면 가계와 기업들에 의한 민간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로 인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마지막 3단계로 새로운 균형을 최초 균형과 비교해봅시다. 그림처럼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균형이자율은 5%에서 6%로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자금 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와 기업의 대부자금 수요가 위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의 신규 주택 구입이 줄고 기업의 공장 신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밀어내기 현상이라고 부르죠. 즉 정부 재정적자로 국민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재정적자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재정흑자, 즉 정부저축은 국민저축의 증가를 가져오죠.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늘고 이자율이 하락하며 투자가 촉진됩니다. 투자가 늘면 자본 축적이 많아지고 경제성장이 더 빨라지게 되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